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인데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홀시어머님이 계시는데 결혼 후 2년 정도 따로 살다가 시어머님과 합가를 했습니다. 우리 신혼집이 크기도 했고 거리도 가까웠기에 따로 지낼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마치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말하곤 하는데 사실 제가 시어머님께 얹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만큼 우리 시어머님은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늘 실수가 많은 제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친정 부모님이 가끔 내려오시면 우리 시어머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실 정도였거든요. 암튼 저는 시어머님과 같이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님께 의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 시어머님이 더욱 많이 도와주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시어머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혹시 모르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되도록이면 확실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소견서 써줄 테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며칠 전 제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 깁스를 하게 되면서 시어머님 홀로 서울에 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시간을 좀 내보려고 했지만 남편 또한 회사 마감 기간이라 어렵다고 했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제가 차로 모시고 이동을 했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하필이면 지금 제 다리가 이 모양이어서 어떡해요? 제가 모시고 올라가야 하는데. 괜찮아. 올라가면 둘째네 있는데 뭔 걱정이야. 내가 잘 찾아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래도 서울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동서한테 기차역으로 마중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괜찮다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네. 시어머님이 저를 말렸지만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기차역으로 마중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서, 내일 어머님 올라가시잖아. 혹시 기차역으로 마중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현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못 움직여요. 혹시나 인터넷 잘못되고 그러면 봐줘야 하거든요. 그렇구나. 내일 짐도 많은데 어떡하지? 동서가 이것저것 반찬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면서. 그거야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동현이랑 그이가 먹을 거죠. 암튼 저는 내일 시간이 안 돼서 마중 못 나가요. 형님, 저 지금 바빠서 전화 끊어야 해요. 끊을게요. 라며 동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댁은 형제만 둘뿐이었기에 동서와 저뿐이었지만 동서는 많이 차가운 사람으로 결혼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곁을 잘 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우리는 그냥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고 있었고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내려오는 게 다였기에 얼굴 볼 일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동서는 역시나 제 부탁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씁쓸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왜? 작은 애가 못 나온다고 하니? 어머님, 내일 동현이 온라인 수업이라 집을 비우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내일 기차역에 내리시면 바로 택시 타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짐도 있는데 어머니 힘드셔서 어떡하죠? 하필 제 다리가 이 모양이어서 원망스럽네요. 됐어. 내가 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네가 돈도 많이 넣어줬는데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만 걱정해라. 어머님, 내리시면 진짜 택시 타셔야 해요. 돈 아깝다고 그냥 전철 타고 가지 마시고요. 전철 갈아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게 시애미보다 며느리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구나. 걱정 말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어머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어머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을 집안에서 지켜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이따 오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오후에? 시간이 있긴 한데 왜 그러는데? 그게 말이야, 우리 시어머님이 지금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근데 기차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서방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말이야. 짐도 많고 해서. 그래?
알았어. 몇 시쯤 도착하시는데? 오후 1시쯤에 도착하실 거야. 제 말에 동생이 흔쾌히 대답을 했기에 제가 동생에게 시어머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님이 서울에 도착을 하셨고 동생이 시어머님을 기차역에서 모시고 서방님 집으로 출발을 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얘, 넌 뭐 한다고 사돈까지 부르고 그랬니? 내가 잘 찾아갈 수 있대도 뭐 한다고 그랬어? 어머님, 날씨도 춥고 짐도 많아서 걱정이 돼서요. 서울에 검사 받으러 올라가시는 건데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마침 동생이 시간이 난다고 해서 부탁한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동생이 서방님네 아파트 입구에 시어머님을 내려드렸다고 합니다. 사돈, 고마워요. 내가 오늘 큰 신세를 졌습니다. 아닙니다. 저 오늘 완전 한가해서 심심했는데 잘 됐죠 뭐. 오랜만에 사돈 어르신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우리 언니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항상 감사한걸요. 며칠 전에도 언니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돈 어르신이 살림 다 하고 계신다고 언니가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시어머님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사돈, 우리 며느리는 내 딸이나 배 한 가지인걸요. 엄마가 딸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내가 더 고맙네요. 암튼 오늘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다음에 내려오면 제가 만난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위까지 짐 올려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 얼른 가보세요. 라며 시어머님이 동생을 억지로 차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동생 또한 바로 아파트 앞이었기에 별 걱정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방님 집으로 올라간 시어머님이 짐을 내려놓고는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예, 나다.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님? 원래 5시 넘어서 오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기차표가 있길래 조금 일찍 올라왔다. 아침에 애비가 회사가 일찍 끝날 거라고 조금 일찍 올라오라고 하더구나. 우선 이 문 좀 열어다오. 시어머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한 모양인데요. 어머님, 지금 문 못 열어드려요. 뭐? 문을 못 열어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혹시 문이 어디 고장난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동현이가 온라인 수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문 못 열어드려요. 한 5시쯤 수업 끝나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뭐?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잖니. 내가 조용히 있을 테니까 얼른 문 좀 열어봐. 어머님, 그 동현이 중간고사 시험이라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한참 집중해서 수업 듣고 있는데 괜시리 신경 쓰여서 집중력 떨어지면 어떡해요. 우선 어디 가서 시간 좀 때우다가 5시에 다시 오세요. 저기 얘야, 짐도 있는데 지금 나보고 어딜 가라고 하는 거냐? 우선 문 좀 열어보라니까. 그쯤에서 순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다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에게 동서가 짜증스레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님,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동현이 수업 중이라니까요. 시끄러워서 인터폰으로 오래 얘기 못하니까 5시 넘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왜 시간을 안 맞춰서 오셔가지고는. 동서가 순식간에 인터폰을 꺼버렸다고 하네요. 시어머님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터폰을 아예 내려놓았던 것인지 소리조차 들리지가 않더랍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짐을 문 앞에 그대로 둔 채 1층 놀이터로 갔다는데요. 딱히 갈 곳도 없었고 길도 잘 몰랐으니 그곳에서 덜덜 떨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한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 서방님이 동서에게 전화를 했다는데요. 동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시어머님이 놀이터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들어가 있지? 그게 말이야. 내가 몇 층인지 기억이 확실하게 나질 않아서 말이야. 아마도 시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가 다투기라도 할까 싶어 거짓말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문 앞에 시어머님이 가지고 왔던 짐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니 당연했던 게 아니겠어요? 문 앞에 짐들이 있는 모습을 보며 서방님의 얼굴색이 바뀌었다는데요.
잠시 후 서방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어머님을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짐을 챙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뒤에서 짐을 챙기고 있던 서방님을 못 봤던 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서던 시어머님을 향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외쳤다고 하네요. 어머님, 제가 5시 넘어서 오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혹시 그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간 맞춰서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한 분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따가 5시 넘어서 오세요. 놀란 시어머님이 쭈뼛거리고 있던 사이 서방님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는데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니가 오신 거 알고도 문을 안 열어줬다 그 말인 거네? 이 추운 겨울에 짐까지 들고 기차 타고 올라오신 우리 어머니를 다시 내쫓았다 그 말이야? 동현이 온라인 수업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당신 목소리 좀 낮춰.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애 수업 방해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애 온라인 수업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내쫓았다 그 말이야? 그것도 이 추운 겨울에? 서방님이 잔뜩 흥분한 채 동서에게 소리치고 있었다는데요. 난 괜찮다. 그러니까 그만들래. 니들이 이러면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있겠니? 자꾸 이러면 난 그냥 갈 테니 그런 줄 알거라. 시어머님이 두 사람을 향해 외치는 바람에 서방님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가 그런 서방님에게 한마디를 더 했다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게 다 우리 동현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간 맞춰서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내가 일찍 오시라고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너란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다. 결국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 말인 거네. 나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도 계시니까 난 오늘 친정으로 가서 잘게. 그 모습에 시어머님은 더욱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데요. 서방님이 동서에게 소리쳤답니다. 당신 그렇게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나도 당신처럼 독한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가서 장인 장모님께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다 말해. 아주 잘했다고 하실 거니까. 예, 네가 그렇게 가버리면 내 입장이 어떻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사과까지 하면서 말린 모양인데요. 동서가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애비야, 얼른 가서 데리고 와라.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버려둬요. 이번 일 겪으니까 나도 정이 뚝 떨어지네. 라며 서방님도 동서를 말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후 바깥 사돈어르신이 서방님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요. 네, 장인어른. 지금 우리 딸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런 건가? 자네도 알다시피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네. 저기 그게 말이죠. 장인어른,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오늘 집사람이 해도 너무했습니다. 라며 서방님이 동서의 만행을 바깥 사돈어르신께 그대로 말한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듣고만 있던 바깥 사돈어르신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구만. 알겠네. 근데 자네 말일세. 내 말 잘 듣게나. 라며 바깥 사돈어르신이 서방님에게 뭔가를 단단히 일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님의 말을 들었던 사돈어르신들이 울고 있던 동서를 그대로 밖으로 내쫓아버렸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어르신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서방님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동서는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서방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봐. 아니면 나 지갑이라도 좀 주던지. 나 지금 갈 곳도 없단 말이야. 됐고, 약속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도 약속 지켜. 오늘 친정에서 자기로 했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친정에 가서 자. 나 지금 친정에서도 쫓겨냈단 말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지금 추워서 이까지 딱딱 부딪힐 지경이란 말이야. 아니면 장롱에 있는 점퍼라도 주던지. 나한테 그러지 말고 얼른 돌아가. 장인어른이 문 열어주면 나도 가만 안 둔다고 하셨거든. 친구네 집에 가던지. 아무튼 동네 창피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가라. 당신이 소란 피워서 우리 동현이가 숙제를 못하겠다고 하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어머님, 저 문 좀 열어주세요. 동서가 밖에서 계속해서 불러댔지만
서방님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데요. 예, 저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니? 오늘 날씨 엄청 춥다. 얼른 열어주자. 괜찮아요. 어머니도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1시간 넘게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 정도는 있어봐야 얼마나 추운지 알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장인어른이 엄청 무서우신 분이라 지시한 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제까지 저리 밖에 있게 할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서방님은 사돈어르신을 등에 업고 그저 천하태평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1~2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사돈어르신들이 서방님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두 분 사이에 동서가 쭈뼛쭈뼛거리며 서 있더랍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바깥 사돈어르신이 소리쳤다고 하네요. 얼른 무릎 꿇고 빌지 않고 뭐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서 덜덜 떨게 만들어? 아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동현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너 그놈의 온라인 수업 얘기 한 번만 더 하기만 해봐. 아주 호적에서 파버리라니까. 아주 잘하는 짓이다. 동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 엄마랑 아빠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내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내 편을 들어주겠어? 누가 네 엄마 아빠야? 우린 너 같은 싸가지 없는 딸 둔 적 없으니까 앞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널 낳은 게 아주 창피할 지경이다 이놈의 지지배야.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시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켰다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주둥아리를 나불대고 있어. 저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확. 바깥 사돈어르신이 동서에게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안사돈 어르신이 동서의 등에 시메싱을 날리더니만 시어머니께 허리 숙여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부인, 딸 자식 잘못 키운 저희 잘못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멀쩡한데 딸 하나 있는 게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저희가 어떻게든 뜯어 고쳐보겠습니다. 넌 무릎 꿇고 빌지 않고 뭐하고 있어? 사돈어르신들의 말에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었다고 하는데요. 안사돈 어르신이 시어머니께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사부인, 혹시 며칠 있다가 가실 예정입니까? 그게 정밀검사랑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넉넉 잡고 한 3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요? 3일이요? 알겠습니다. 사부인 있는 동안이라도 이 인간 예절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하던 안사돈 어르신이 그날부터 서방님 부부집에 머물면서 동서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는데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동서가 한복을 입고 음식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는 시어머님이 일어나시면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는 시어머님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하자 안사돈 어르신이 동서에게 눈짓을 했고 동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님,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다, 내가 꺼내 먹으마. 아닙니다, 어머님. 앉아 계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동서가 급히 냉장고에 있는 물을 꺼내서 시어머님께 드렸다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사돈 어르신이 동서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어른한테 누가 감히 물을 그렇게 드려? 정성스레 컵에 따라서 두 손으로 드려야 할 거 아냐? 아유, 사부인, 저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참에 저 정신머리를 싹 다 뜯어 고칠 참이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너 밥 먹고 사부인 모시고 병원 다녀오거라. 내내 한간 네가 모시고 다녀오면 되지. 뭐한다고 바쁜 김서방 보고 다녀오라고 해. 안사돈 어르신이 동서를 노려보며 말했다고 하네요. 결국 동서는 내내 시어머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벼르고 있던 사돈 어르신들이 아주 작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기에 며칠 뒤 동서가 시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던 동서였는데 기가 잔뜩 죽은 채 제게 인사를 했어요. 그 뒤에도 동서는 정말 많이 변해갔습니다. 그동안은 1년에 한두 번 내려올까 말까 하던 동서였지만 한 달에 2번씩도 내려오며 시어머님을 챙기곤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내려올 때마다 항상 정장 차림으로 내려왔다가 집에 도착해서는 바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얘 불편한데 한복은 뭐하러 입고 있어.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렴. 안 돼요, 어머님. 우리 엄마 아빠가 도착해서는 꼭 한복 입고 있으라고 했어요. 지금 그이가 영상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너도 이제는 많이 변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 드리마.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시어머님이 안쓰러운 듯 말을 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서방님이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장모님 말씀으로는 이 본성을 바꾸려면 꾸준히 해야 하는 거라고 계속하게 두라고 했어요. 안 그럼 우리 둘 다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동안은 장모님이 막내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는데 집안 망신 제대로 시켰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세요. 집사람 처가댁에서도 한복 입고 있는걸요? 아니, 언제까지 절해야 하는데. 고야 나도 잘 모르죠. 근데 한 몇 년 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모님이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장기간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형수님이 하는 거 제대로 배우라고 자주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에 제가 거론이 되었기에 놀란 채 서방님을 바라봤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형수님을 아주 좋게 보셨어요. 가만 보고 있으면 진심이 느껴진다고요. 그럼 마음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보니 한 10년은 한복 입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방님의 말에 동서가 울상을 지었는데요. 잠시 후 동서가 쭈뼛쭈뼛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몸까지 마구마구 비틀면서 어렵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형님, 혹시나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사돈 어르신이 나한테 전화를 하실 거라고? 네, 우리 엄마가 형님한테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머님께 문안 인사 드린 거랑 그리고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차린 거랑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후다닥 물도 가져다 드린 거랑 생선가시 발라드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 요즘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형님한테도 함부로 행동한 거 정말 죄송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항상 노력할게요. 동서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마도 그 난리가 있었던 뒤로 동서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싶었는데요. 사돈 어르신들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으로 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는 많이 변해갔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사돈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하곤 하는데요. 사돈, 우리 딸 때문에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워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사돈 보고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딸이 잘못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못난 딸 가진 애미 심정은 그렇지가 않네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순 없는 거잖아요. 우리 딸 키우면서 하도 잔병치레도 많고 그러다 보니 아프지만 말고 커라 그렇게만 키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부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안사돈 어르신의 목소리에서 간절함마저 느껴졌기에 제 가슴도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덕분이었던지 동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